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경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가와 엄마들을 위해서 아토피 피부염 첫 시간을 한번 강의로 업로드 해보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다룰 부분들은 아토피 피부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의 빈도,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왜 생기나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토피 피부염이란 유아기 및 소아기에 나타나는 만성 재발성 피부염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그 특징적인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때는 그 볼이라든지 그 뺨에 많이 올라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면 손과 발에 그 오금쟁이, 움푹 패인 그런 조인트 부분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나이에 따른 이런 다른 형태의 피부염을 보이기 때문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유관적으로 관찰한 피부 병수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게 이제 가려움증이 동반된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내릴 때 반드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은 가려움증이 있고요. 그리고 연령에 따른 특징적 모양과 분포, 그리고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경과를 취한다. 그리고 흔히 동반되는 특징으로는 어린 나이에 발병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외래에서 볼 때 생후 한 2달 정도 넘짓했는데 볼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진물이 나면서 굉장히 일찍 어린 나이에 오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 자신이나 가족 내에 아토피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피부가 매우 건조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아토피 피부염은 왜 생기는지 알아보시면은 우선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관여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유전적 요인을 보면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포함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애완동물의 털, 그리고 비듬, 공해, 그리고 대기 오염 등 인스턴트 식품 섭취의 증가, 그리고 모유 수유하는 율이 감소한 것도 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런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곰팡이, 꽃가루, 그리고 식품 중에 계란, 우유가 많은 알러젠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인해서 우리 체내에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다는 그런 원인이 가장 많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감염에 의해서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2차적으로 아토피가 생긴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땀이나 더운 환경, 그리고 옷감의 재질이 땀을 흡수하지 못하는 옷감의 재질이라든지, 그리고 그 옷 상품의 그 까칠까칠한 라벨, 그리고 비누, 세제들로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은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의 건조함, 그리고 특별히 정서적인 그런 스트레스, 그 다음에 피부를 긁는 자체만으로도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아기 첫 돌 이전에 아기들에게 특징적인 그런 아토피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아기처럼 처음에 그 볼이나 이마, 두피가 빨개지고 거칠어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귓바퀴나 이런 뒤,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가슴과 요 팔, 다리 바깥쪽 부위로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심한 붉은색의 발진이나 수포가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대부분 제가 외래에서 경험했을 때는 6개월 이전에 이미 아토피 아이들의 경우에는 벌써 불구스레한 발진이 이게 배라든지 이런 등에도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몸을 비비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 하다가 우연히 아토피가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그래서 이제 식품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을 하면서 이제 아토피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아청소년기에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어릴 때와는 분포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얼굴은 조금 좋아지는 듯 하면서 팔과 다리, 목 등의 내측면과 손목, 발목 등, 그리고 목이 심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점차 만성적으로 되면서 진물이 나는 것보다는 까실까실하면서 그 나무의 거칠은 그런 느낌의 그런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태선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만성화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특징적인 분포를 보시면 이 사진처럼 팔과 그다음에 다리 그리고 그런 움푹 들어간 그런 조인트 부분에 집중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기를 같이 살펴보시면은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얼굴부터 시작해서 특히 목, 특징적으로 그런 옷걸이 모양으로 그 부위에, 옷걸이 모양의 그 부위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특징적인 그런 소견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얼굴, 목, 팔, 다리에 겹치는 부분, 그리고 손등, 발등, 손가락, 발가락 등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생기고요. 건조하고 피부 인설이 떨어지는 홍반성 발진으로 태선화가 많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환자 나이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살펴보시면은 특별히 영아기에는 집중적으로 식품 알러지가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특히 청소년기, 성인기로 갈수록 어떤 흡입성 알레르기, 그다음에 지연성 피부 반응, 그리고 세균 감염이라든지 바이러스, 특별히 곰팡이 감염 같은 이런 것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징적 임상 증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려움증, 그 다음에 영아기, 소아기, 그 다음에 성인기에 걸쳐서 피부 병변의 분포가 그 변하는 양상과 또 만성 재발성 경과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는데, 유발 인재에 대한 진단으로는 좀 혈청학적 검사로 우리 마스트 검사와 유니캡 등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반응 검사, 그 다음에 유발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토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아토피의 원인들과 임상 증상, 그리고 예후, 그리고 악화 인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이 치료에 관해서, 그리고 피부 관리에 관해서 한번 강의를 준비할 생각인데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다해서 한번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